짝!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요한 VIP 룸의 공기를 단번에 찢어발겼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도끼 서린 여자의 고함과 함께 한 중년 여성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그녀의 손등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멸감에 파르르 떨리는 입술, 그녀의 눈가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들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룸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금 서늘하다 못해 공포마저 느껴지는 낮은 목소리. 제 장모님께 무슨 짓입니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온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이 사단이 나기 정확히 1시간 전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 간판도 없는 프라이빗 브런치 카페 아틀리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각 구운 크루아상 냄새가 고소하게 코끝을 자극하는 곳.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 사모님들만 예약할 수 있다는 그들만의 아지트였습니다. 창가 쪽 가장 좋은 원형 테이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 셋이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고 동창 모임인 진주회. 겉으로는 우아한 백조들의 모임 같았지만 물밑에서는 서로를 깎아내리느라 바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 미희야. 그 가방 또 샀니? 밍크쇼를 두른 정아가 맞은편 여자의 핸드백을 가리키며 과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장 사모님인 미희는 기다렸다는 듯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사위가 이번에 유럽 출장 다녀오면서 하나 툭 던져주고 가네. 에르메스 버킨백인데 구하기 힘든 컬러라나 뭐라나. 난 색이 좀 칙칙해서 별로인데 성의가 갸륵해서 들고 나왔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희의 손은 가방의 로고가 잘 보이도록 테이블 위에 떡하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어휴, 부럽다 얘. 우리 사위는 이번에 검사 임용되더니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대신 이번에 내 노후 자금 관리해준다고 수익률 확정형 연금 상품 하나 가입시켜줬는데 그게 이자가 쏠쏠하더라고. 매달 들어오는 돈세는 재미로 산다. 내가. 역시 검사 사위는 다르네. 정보가 빠르잖아. 미희와 정아가 서로의 자식 자랑과 남편의 재력을 과시하며 하하호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 단 한 사람, 구석자리에 앉은 영숙만이 조용히 빈 접시를 한쪽으로 치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원색 드레스를 입은 친구들과 달리 영숙은 빛바랜 베이지색 카디건에 단정한 진주 귀걸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친구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묵묵히 포크와 나이프를 정리했습니다. 영숙아. 미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영숙을 불렀습니다. 친구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식당 종업원을 부르는 듯한 하대하는 말투였습니다. 네, 미희야. 왜? 영숙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물 좀 더 달라고 해. 목이 타네. 직원이 안 오잖아. 내가 가서 말 좀 해. 아, 그래. 알았어. 따뜻한 걸로 갖다 줄까?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해서 가져와. 지난번처럼 뜨겁게 가져오면 나 화낸다? 영숙은 익숙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자 정아가 미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쟤는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천상시녀 팔자야. 남편 사업 망하고 기죽어서
더 저러나 봐. 듣겠다. 쉿. 근데 영숙이네 사위, 아직도 논다며? 미희가 킬킬대며 물었습니다. 말로는 사업 준비한다는데 뻔하지 뭐. 우리 사위가 그러는데 요즘 젊은 애들 취직 못해서 처가에 얹혀 사는 놈들 천지래. 불쌍한 영숙이 딸년 시집 잘못 보내서 늙어서까지 저 고생이야. 나 같으면 쪽팔려서 모임 못 나온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끼워주니까 나오는 거지. 어디 가서 이런 고급 요리를 먹어보겠어? 회비도 우리가 거의 다 내주는데. 두 여자의 비웃음 소리가 영숙의 등 뒤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카운터에서 물주전자를 받아들고 오던 영숙은 그 적나라한 뒷담화를 모두 듣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물주전자를 내던지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위, 그런 사람 아니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영숙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비웃음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물 가져왔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미희의 찻잔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갑자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이거 봐. 내가 먹는 관절 튼튼 MSM 영양제 말이야. 이번에 홈쇼핑에서 특가 떴네. 이거 진짜 좋아. 무릎 쑤시는 게 싹 사라진다니까. 미희가 흥분해서 팔을 휘두르는 순간 그녀의 팔꿈치가 영숙의 손목을 탁 하고 쳤습니다. 아! 영숙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기울어진 주전자 주둥이에서 뜨거운 물줄기가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필이면 미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에르메스 버킨배기로 말입니다. 아! 뜨거워. 아! 미희의 날카로운 비명이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어머, 미희야. 괜찮니? 미안해. 내가 닦아줄게. 영숙은 사색이 되어 테이블 위에 냅킨을 마구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려 허둥지둥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매서운 소리와 함께 영숙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미희가 영숙의 손등을 있는 힘껏 내리친 것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의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영숙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붉어진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가운 통증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모멸감이 더 컸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미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알바를 해도 못 사는 가방이야.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이 칠칠 맞은 여편네야.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영숙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미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면 다야? 이 가죽이 물에 얼마나 약한데.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내 사위한테 달라고 해? 백수 주제에 돈이나 있겠어? 옆에 있던 정아까지 거들었습니다. 어휴, 영숙아. 넌 정말 도움이 안 된다. 그냥 나가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분위기 다 망쳤네. 정말.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그저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룸의 문을 향해 돌아선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육중한 원목 문이 열리며 훤칠한 키의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남자. 그의 뒤로는 카페 매니저와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등장은 순식간에 룸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강준이었습니다. 영숙의 사위, 강준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강서방. 영숙이 놀란 눈으로 사위를 불렀습니다. 강준의 시선이 영숙의 얼굴에서 붉게 부어오른 손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냅킨과 물에 젖은 명품 가방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강준의 미간이 꿈틀했습니다. 항상 사람 좋게 웃던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긴 어떻게? 영숙이 당황하며 묻자 미희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뭐야? 아, 그 백수 사위.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네. 잘 왔다. 와서 장모 모시고 가. 여기서 대형 사고 쳤으니까. 미희는 팔짱을 끼며 강준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옷 입은 꼬라지하고는 역시 끼리끼리 논다니까. 강준은 미희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장모님. 강준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손이 많이 다치셨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내가 실수해서. 영숙이 황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강준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숙의 손등에 난 붉은 자국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화상 자국 위로 손바닥에 맞은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강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희와 정아를 향해 꽂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서늘하고 위협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정아는 흠칫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탁비는 나중에 청구할 테니까 그리 알아. 못해도 500은 나올 거니까 각오하고. 미희가 기죽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강준이 피식 짧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세탁비라. 그는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툭! 검은색 무광 명함 위로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LKGROUP 회장 강준. 그깟 헝겊 조각이 우리 장모님 손보다 비쌉니까? 강준의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룸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뭐? 헝겊 조각? 이게 에르메스? 미희가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LK그룹 법무팀으로 청구하십시오. 단 청구하는 순간 강준이 미희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귀하 남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대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와 의료법 위반 감사도 함께 청구될 겁니다. 뭐라고? 미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아가 황급히 테이블 위에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함을 확인한 정아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찢어졌습니다. LK. 그 반도체 만드는 대한민국 재계 12 LK. 정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준과 영숙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영숙아, 내 사위가 회장님이었어? 강준은 대답 대신 뒤따라온 매니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김 매니저. 네. 회장님. 매니저가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희와 정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계열사 호텔 그리고 백화점 VIP 멤버십 명단에서
이 두 분의 이름을 영구 제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점해 있는 정화건설. 강준의 시선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정화에게 머물렀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시공권 전면 재검토 지시하겠습니다. 수준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쓰겠군요. 강준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시죠, 장모님. 병원부터 가셔야겠습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 더 계실 필요 없습니다. 강준이 영숙을 부축해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룸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미희와 정아는 자리에 주저앉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함 한 장. 테이블 위에 놓인 그 검은 명함이 마치 사형 선고장처럼 그녀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마치 공기가 얼어붙은 것만 같았습니다. 미희와 정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양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무광 바탕에 정교하게 박힌 금색 로고, LKGROUP, 그 두 글자가 그녀들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아, 정아야. 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이거 가짜지? 그렇지? 요즘 명함 파주는 데 가면 이런 거 5,000원이면 만들잖아. 그 백수 사위가 어디서 장난질을 치는 게 분명해. 미희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말이 안 되잖아. LK그룹 회장이면 나이가 몇인데? 강준인지 뭔지 걔는 이제 겨우 30대 후반이잖아. 정아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려 오타가 났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LK그룹 회장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뜬 기사 하나. 재계의 젊은 피 LK그룹 강준 회장 취임 1주년 인터뷰. 기사 속 사진에는 방금 전까지 그녀들 앞에서 서늘한 눈빛을 쏘아대던 바로 그 남자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게 웃고 있었습니다. 힉. 정아가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액정이 바닥에 부딪혀 금이 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미희야. 진짜야. 사진이랑 똑같아. 뭐? 거짓말하지 마. 어디 봐. 미희가 바닥에 떨어진 폰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금이 간 액정 사이로 보이는 얼굴. 날카로운 콧날, 다부진 인매. 분명 아까 그 백수 사위였습니다. 어떻게? 미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테이블 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말이 다 진짜라는 거야? 세무조사, 의료법 위반. 네. 내 남편 건설사도 LK 하도급 계약 끊기면 우리 부도나는데. 정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숙을 깔보고 조롱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일부러 숨긴 건가? 우릴 엿먹이려고? 몰라, 나도 몰라. 일단 남편한테 전화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전화했다가 진짜면 나 맞아 죽어. 두 여자는 공포에 질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과 보석들이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그녀들의 모습은 비참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룸박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그분 LK 회장님 맞지? 와, 대박. 저 아줌마들 이제 큰일 났다.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카페 앞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안.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 은은한 가죽 냄새와 부드러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은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사위에게 들켰다는 부끄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장모님, 강준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는 옆 좌석에 놓인 구급상자를 열어 연고를 꺼냈습니다. 손, 이리 주세요. 아니다, 강서방. 괜찮아. 집에 가서 바르면 돼. 영숙이 손을 뒤로 감추려 했지만 강준은 고집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등, 그 위에 하얀 연고를 바르는 강준의 손길은 깃털처럼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따갑지 않으세요? 영숙은 대답 대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결국 툭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강서방. 뭐가 미안하세요? 내가 못난 꼴 보여서. 내가 LK 회장인 거 친구들이 알면 혹시라도 너한테 해가 될까봐. 돈 빌려달라고 귀찮게 하거나 청탁이라도 할까봐. 그래서 내가 숨겼어. 그냥 작은 사업한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꼴을 보였네. 사위는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데 장모란 여자가 친구들한테 무시나 당하고 물벼락이나 맞고. 내가 참 주책이지. 영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려가 오히려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강준은 연고를 다 바른 후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장모님, 강준이 영숙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왜?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장모님이 밖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계신 줄도 모르고 그저 제가 편하게 다니는 게 좋다고 제 생각만 했어요. 장모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셨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강준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영숙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장모님은 누구보다 귀한 분입니다. 제 아내를 낳아주신 분이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그런 분이 고작 가방 하나 때문에 고개 숙이실 이유 없습니다. 강서방, 이제 숨기지 마세요. 저 강준입니다. 장모님 사위,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세요. 제가 장모님 뒷배입니다. 강준의 단단한 목소리에 영숙의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자신의 이름 석자는 잊고 살았던 세월.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을을 자처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그 서러움이 사위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사위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강준은 말없이 장모의 떨리는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온기는 그 어떤 풍경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희의 집 거실. 여보, 당신 미쳤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인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당신 오늘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나
나 그냥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밥만 먹었어? 확실해? 근데 왜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 국세청? 미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세무조사 나오겠대. 그것도 일반 조사가 아니라 특별조사래. 탈세 제보가 들어왔다나 뭐라나. 거기다 보건소에서는 프로포폴 관리 대장 내놓으라고 난리고.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파에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 알지? 우리가 세금 문제로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지. 이거 터지면 병원 문 닫는 걸로 안 끝나. 나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여보. 그게 사실은. 미희는 입술이 말라붙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LK그룹. 그 거대한 힘이 자신들의 목줄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르릉. 그때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아였습니다. 형부? 저 정아예요. 혹시 언니 있어요? 제 남편 지금 난리 났어요. LK건설에서 내일 당장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를 잡는데 언니네는 괜찮아요? 정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미희의 남편은 전화를 받다 말고 멍하니 미희를 쳐다보았습니다. LK. 남편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습니다. 당신 설마 LK그룹이랑 엮인 거야? 누굴 건드린 거야? 도대체? 미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낮에 강준이 던지고 간 명함과 그 서늘한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청구하는 순간 국세청 세무조사와 의료법 위반 감사도 함께 청구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실행 예고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LK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 집무실. 강준은 넓은 창을 통해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김 실장이 결제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반응은? 강준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최 원장 성형외과는 오늘 아침부터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진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아건설 측에서는 내용 증명받고 본사 로비에 찾아와서 담당자 만나게 해달라고 읍소 중이고요. 만나주지 마. 강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 번 실수는 용서할 수 있지만 악의적인 습관은 고쳐줘야지. 그게 어른이 할 일이야. 강준은 책상 위로 걸어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장모님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 네, 회장님. 오늘 점심 스케줄 비워도 장모님 모시고 백화점 다녀와야겠어. 백화점? 말씀이십니까? 강준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그런 헝겊 조각 말고 진짜 품격이 뭔지 장모님께 보여드려야겠어. 그리고 강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분들께도 제대로 된 청구서를 보내드려야지. 어제 쏟은 물값 아주 비싸게 치러야 할 거야. 강준이 서류에 만년필로 서명을 마쳤습니다. 종이 위를 달리는 펜촉 소리가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사모님들의 우아한 티타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녀들이 엎지른 찻잔을 맨손으로 치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미인의 집, 쨍그랑.
고급스러운 크리스털 잔이 거실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미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남편인 최 원장의 고함 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어제 국세청에서 들이닥친 게 단순 탈세 제보가 아니라고. LK 법무팀에서 직접 고발 들어온 거라고. 최 원장은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평소 점잖은 척하던 병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기다 당신 친구 남편 내 건설사. 거기도 오늘 아침에 공사 중지 명령 떨어졌대. LK 건설 하도급 계약 파기 통보받고 지금 본사 로비에서 읍소하고 난리도 아니래. 여보. 나는 그냥. 미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제 낮 카페에서 강준이 했던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청구하는 순간 귀하 남편 병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의료법 위반 감사도 함께 청구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실행 예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혹하게 도착했습니다. LK그룹 회장 장모한테 물을 끼얹고 뺨을 때려. 당신 제정신이야? 최 원장이 머리를 감싸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이제 끝났어. 병원 세무조사 끝나면 영업 정지 처분 나올 거고 의사 면허도 정지될 판이야. 당신이 내 인생 다 망쳤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영숙이가 그런 대단한 사위 둔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미희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모르면 다야? 사람 봐가면서 무시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흑흑. 나도 몰랐어. 영숙이가 그렇게 잘난 척 안 하고 살 줄. 미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 그저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누구세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황급히 나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 누구십니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에서 나왔습니다. 최 원장님 자택압수수색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아, 압수수색? 미희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국세청 조사사국.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 그들이 집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여보, 어떻게? 최 원장은 사색이 되어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금고 안에 숨겨둔 비밀 장부와 현금 뭉치를 치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원장님, 잠시만요. 손대지 마십시오. 조사관 한 명이 금고 앞에 선 최 원장을 제지했습니다. 다른 조사관들은 능숙하게 서재와 거실,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컴퓨터를 켜고 서류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미희는 거실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 화려하던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가방들도 다 압수 대상입니다. 조사관이 드레스룸에서 명품 가방들을 꺼내왔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물이 묻었던 에르메스 버킨백도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미희가 가방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조사관은 냉정하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탈세 혐의 입증 자료로 쓰일 겁니다. 협조 안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거라고.
미희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가방들이 압수박스에 처박히는 걸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자 인생의 전부였던 명품들이 그저 범죄의 증거물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아의 집.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정아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짐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거 나.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내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같이 살라고? 남편은 정아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LK건설에서 계약 해지 통보받고 은행 대출 연장도 거절당했어. 내일부터 어음 막을 돈도 없다고. 이게 다 당신이 그 잘난 주둥이 함부로 놀려서 생긴 일이야. 여보, 내가 영숙이한테 가서 빌게.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제발. 빌긴 뭘 빌어. 이미 늦었어. LK 법무팀장이 직접 연락 왔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간다고. 위약금만 수십억이야. 우리 집, 땅 다 팔아도 못 갚아. 남편은 절규하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아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남편, 그리고 검사 사위를 자랑하던 딸.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행복은 산산조각 난 유리 조각처럼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장된 이름 하나를 찾았습니다. 김영숙. 평소 같으면 심심풀이 땅콩처럼 전화해서 야 뭐하니? 나와서 밥이나 사. 라고 했을 친구.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 석자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받을까? 받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때 띵동.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LK 법무법인. 귀하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정아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영숙에게 주었던 모멸감의 대가가 이토록 무거운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편 서울 시내의 최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 은은한 조명과 안락한 소파, 향긋한 차 향기가 감도는 곳. 영숙은 어색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어떠세요? 강준이 직접 고른 스카프를 영숙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우아한 파스텔 톤의 실크 스카프가 영숙의 온화한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니? 난 이런 거 안 해봐서. 영숙이 쑥스러워하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장모님 피부톤이랑 딱이에요. 강준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백화점 점장과 매니저들이 극진한 태도로 시립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사모님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장이 깍듯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이런 대접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왔을 때는 직원들 눈치 보느라 바빴고 친구들 비위 맞추느라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여주세요. 강준이 손짓하자 매니저가 검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진열장 깊숙한 곳에 있던 최고급 악어 가죽 핸드백이었습니다. 이건. 영숙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미희가 들고 있던 에르메스 버킨백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기품 있어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장모님 선물입니다.
그동안 낡은 가방 드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이거 드세요. 아니다, 강서방. 이건 너무 비싸 보인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받으세요. 장모님은 충분히 받으실 자격 있으십니다. 제 아내, 그리고 저를 위해 희생하신 시간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준이 영숙의 손을 잡고 가방 손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사위의 진심이 전해져 왔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싼 가방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사위의 마음이 고마워서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서방. 앞으로는 장모님 자신을 위해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강준이 듬직하게 말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라운지를 나서려는데 강준의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 어떻게 됐어? 강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최 원장 자택압수 수색영장 집행 완료됐습니다. 정화건설 측 하도급 계약 해지 통보도 발송했고요. 두 분 다 지금 멘탈이 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 생각보다 빠르네. 강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로비에서 연락이 왔는데 두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 여기를? 네. 회장님과 사모님 뵙고 싶다고 백화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경호원들이 막고 있는데 무릎 꿇고 빌겠다고 난리랍니다. 강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뻔뻔하기도 하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빈다고 해결될 일인가. 강준은 옆에 있는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도 비서실장의 말을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강준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친구분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희와 정아,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 하지만 어제 그녀들이 보여준 표정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던 가해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만날란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만나서 빈다고 해도 진심이 아닐 거야. 그냥 상황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나는 그런 가짜 사과 받고 싶지 않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강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로비에 전해. 장모님은 만나실 의향 없다고. 그리고 강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계속 거기서 난동 부리면 업무 방해죄로 경찰 부르라고 해. 백화점 물 흐리지 말고 당장 쫓아내.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강준은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시죠, 장모님. 맛있는 저녁 예약해뒀습니다. 전망 좋은 곳으로요. 그래, 가자. 영숙은 강준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위가 선물한 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한편 백화점 1층 로비. 제발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영수가. 강 회장님. 미희와 정아는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쇼핑객들이 그녀들을 힐끔거렸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져 엉망이 된 모습. 어제까지만 해도 고고하게 차를 마시던 사모님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영업 방해됩니다. 경호원들이 냉정하게 그녀들을 밀어냈습니다. 안 돼.
나 이대로 못 가. 우리 남편 살려야 해. 미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정아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일 거야.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이 자초한 현실이었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강준의 차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차 안에는 그녀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친구, 아니, 이제는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는 진짜 사모님 영숙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영숙의 소박한 아파트 현관 앞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영숙아, 문 좀 열어줘. 나 미희야. 제발 얼굴 좀 보자. 영숙아, 나 정아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얘기 좀 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애원하는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문을 빼꼼히 열고 무슨 일인가 내다볼 정도였습니다. 미희와 정아였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쫓겨난 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달려온 것입니다. 화장은 다 번져 엉망이었고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고고하던 사모님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 안거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장모님, 강준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문 부수고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웃들한테 패 끼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영숙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 둘까요? 쫓아내 달라고? 아니다. 그냥 두자. 제 풀에 지쳐서 가겠지.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소라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영숙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우리 남편 병원 압수수색당했어. 영업 정지되면 우리 다 죽어. 미희가 악을 쓰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LK건설에서 계약 끊는다고 해서 부도나게 생겼어. 제발 살려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정아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강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뭐냐니? 그 입으로 친구라는 말을 하다니. 뻔뻔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강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강서방, 걱정 마세요. 장모님은 여기 계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준은 단호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현관 앞에 서 있던 미희와 정아는 갑자기 문이 열리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강준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봤던 그 서늘하고 위압적인 눈빛. LK그룹 회장 강준이었습니다. 아, 회장님. 미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문을 두드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주거 침입죄로 경찰 부를까요? 강준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영숙이 친구로서 사과하러 온 겁니다. 정말입니다. 정아가 손사래를 치며 변명했습니다. 사과요?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아니면 장모님한테요? 당연히 두 분 다한테죠.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희와 정아가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국세청 조사 좀 멈춰주세요. 저희 남편 병원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가방, 제가 10개라도 사서 갚겠습니다. 저도요. LK 건설 하도급 계약. 그거 끊기면 저희 회사 부도 나요. 제발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두 여자는 경쟁하듯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강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표정을 구겼습니다. 비키세요. 강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국세청 조사는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당신들 남편이 탈세해서 걸린 거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그건 회장님이. 제가 제보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 건 아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오던데요? 강준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계약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LK건설은 원칙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부실 공사 우려가 있고 대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회사랑은 거래 안 합니다. 그게 우리 그룹 방침입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영숙이한테도 사과할게요. 사과? 강준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그 사과 진심입니까? 아니면 상황 모면하려고 쇼하는 겁니까?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글쎄요. 어제 백화점에서 쫓겨나고 오늘 아침까지 뭐 하셨습니까? 변호사 알아보고 다니셨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 찾느라 바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사과라니. 누가 믿겠습니까? 강준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어제 하루 종일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LK그룹 법무팀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영숙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세요. 더 이상 볼 일 없습니다. 강준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영숙아. 김영숙. 나 좀 살려줘. 친구잖아. 미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영숙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장모님. 강준이 영숙을 막으려 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버려둬라. 영숙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친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회장님한테 말 좀 잘해줘. 우리 진짜 망하게 생겼어. 미희가 영숙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미희야. 영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 기억나니? 고등학교 때 내가 도시락 반찬 흘려서 내 교복 치마에 묻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게 무슨. 너 그랬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더러운 걸 묻혀? 그리고 내 뺨을 때렸지. 미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라고 생각했어. 가난한 내가 죄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과하고 또 사과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제 알았어. 그건 내 죄가 아니었어. 내가 나쁜 거였어. 사람을 돈으로 금 나누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내가 나쁜 거였어. 영숙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LK 회장 장모라는 거 아니까? 만약 우리 사위가 그냥 백수였으면 너 지금 와서 사과했을까? 아니, 오히려 더 무시했겠지. 영숙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나는 이제 너희 친구 아니야. 영숙아, 제발. 강서방, 문 닫아라. 영숙이 등을 돌렸습니다. 강주는 주저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쾅! 닫힌 문 너머로 미희와 정아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준이 다가와 영숙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장모님. 정말 잘하셨어요. 강서방,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친구였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픈 만큼 새살이 돋을 겁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죠. 그래야 장모님이 건강해지십니다. 영숙은 강준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낸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검찰 유명 성형외과 압수수색, 탈세 및 의료법 위반 혐의 포착,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탈세 혐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건설업계 부실 공사 논란 업체 퇴출 움직임, LK건설 선제적 조치, TV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최 원장의 병원과 정아 남편의 건설사 로고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차에 오르는 최 원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희와 정아의 몰락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 그녀들이 영숙에게 던진 돌멩이가 거대한 바위가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영숙은 뉴스를 보다가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날씨 좋다. 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엄마, 괜찮아? 뉴스 봤어. 미희 아줌마네 병원 난리 났다며? 엄마 혹시 놀란 거 아니지?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그래. 다행이다. 오빠가 처리했나 보네. 역시 우리 남편 짱이다. 딸의 밝은 목소리에 영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강서방 덕분이다. 고맙다고 전해줘. 알았어. 엄마, 나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빠가 엄마 모시고 좋은 데 가자고 하네.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까지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그때 강준이 찾아왔습니다. 장모님. 강서방.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 왜? 내일 저희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크게 하는데 장모님을 초대하고 싶어서요. 창립 기념 파티? 내가 그런데 가도 되나? 높은 분들 많이 올 텐데. 영숙이 주저했습니다. 장모님이 제일 높은 분입니다. 제 장모님이시잖아요. 강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셔야죠. 장모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그동안 숨겨왔던 품격을 세상에 보여주실 때가 됐습니다. 품격이라. 네. 사모님의 품격. 내일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장모님이십니다. 강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볼게. 내가 초대해 주는데 가야지. 감사합니다.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강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밤. 그 중심에 우뚝 솟은 그랜드 호텔. 오늘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별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L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유명 연예인들까지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였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 화려한 입구 한편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키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최 원장 사모야. 여기 초대받았다고.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 전 입었던 옷을 그대로 걸친 여자. 미희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넋이 나간 표정의 정아가 서 있었습니다. 초대장 보여주십시오. 건장한 경호원이 무표정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초대장? 아니, 내 친구가 여기 주인공이라고. 김영숙, LK 회장 장모가 내 친구야. 전화해봐. 미희가 악을 썼지만 경호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명단에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아, 거짓말하지 마. 영숙이가 우리를 얼마나 챙기는데. 비켜. 들어가서 얼굴만 보고 갈 거야. 미희가 경호원을 밀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꼴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미희야, 그만하자. 사람들이 다 쳐다봐. 정아가 미희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나가던 귀빈들이 혀를 차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저 여자들 봐. 노숙자야? 쯧쯧, 여기서 뭐 하는 건지.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인파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호텔 로비 앞으로 육중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LK그룹 회장의 전용차였습니다. 도어맨이 정중하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내린 사람은 강준이었습니다.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입은 그는 마치 영화배우 같았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차 안에 있는 누군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아한 딥블루 컬러의 벨벳 드레스, 어깨를 감싼 은빛 숄, 단정하게 올린 머리 위로 빛나는 다이아몬드 헤어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화하면서도 당당한 미소, 영숙이었습니다. 평생 친구들의 들러리만 서던 그녀가 오늘 밤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강준이 팔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고맙다, 강서방. 아니, 회장님. 영숙이 수줍게 웃으며 사위의 팔짱을 꼈습니다.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혹시 모친이십니까? 강준은 여유 있게 미소 지으며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이끌고 레드카펫 위를 걸었습니다. 그 당당한 발걸음, 주눅 들지 않는 어깨. 영숙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닥에 주저앉은 미희와 정아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미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촌스러운 김영숙이 맞나 싶었습니다. 자신이 하녀 부리듯 부려먹던 그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과 팔짱을 끼고 자신들은 감히 밟을 수도 없는 레드카펫을 걷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미희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대로 영숙을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영숙아. 나야. 미희야. 나 좀 봐줘. 경호원들이 황급히 미희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잠시 틈이 생겼습니다. 미희는 레드카펫 근처까지 달려갔습니다. 영숙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남편 병원 좀 살려줘. 너 착하잖아. 친구 부탁 한 번만 들어줘. 미희의 절규가 파티장 입구를 울렸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영숙이 그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강준이 영숙을 감싸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강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는 미희. 그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는 정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영숙아. 미희가 울먹이며 영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번진 마스카라가 그녀의 얼굴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제발. 내가 진짜 미안해. 나 한 번만 살려줘. 응? 우리 50년 친구잖아.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미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친구. 영숙이 낮게 음조렸습니다. 미희야. 너는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야 서로 돕고 사는. 돕고 산다. 영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도왔어. 너희 기분 맞춰주고 심부름하고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줬지. 그게 친구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 맞아. 내가 우리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근데 미희야.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가 힘들 때 너희는 뭘 했니? 내가 물벼락 맞았을 때 내 뺨을 때리며 뭐라고 했지? 가방값 물어내라고 했지? 내가 남편 사업 망해서 힘들 때 뒤에서 쌤통이라며 비웃었지? 아니야. 오해야. 오해 아니야. 다 들었어.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참았어. 친구니까. 영숙이 허리를 굽혀 미희와 눈을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본 영숙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순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매서운 심판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 너희는 내 친구가 아니었어. 그저 나를 이용해서 너희 우월감을 채우고 싶었던 거지. 영숙아, 여기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내 인생에도 더 이상 내 자리는 없어. 영숙이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이 우아하게 흔들렸습니다. 보안팀. 영숙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보안팀장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이분들 정중하게 모셔가세요. 여기 계실 분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안 돼. 영숙아. 제발. 한 번만. 미희가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능숙하게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정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멀어지는 미희의 비명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숙의 과거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영숙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강준이 다가와 다시 팔을 내밀었습니다. 가시죠, 어머니. 모두가 기다립니다. 그래. 영숙은 다시 환하게 미소 지으며 강준과 함께 파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파티장 안은 밖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거대한 샹들리에,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요리와 샴페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수백 명의 인사들이 강준과 영숙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짝짝짝짝.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영숙은 잠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강준이 단단히 잡아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강준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LK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준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그룹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개인적인 영웅을 한 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준의 시선이 맨 앞 테이블에 앉은 영숙을 향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시절, 저를 친아들처럼 거두어 주시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영숙에게 쏠렸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고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 부르지만 이분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제 장모님 김영숙 여사를 소개합니다. 강준이 손을 뻗어 영숙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올라오시죠.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꿈만 같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영숙의 손을 강준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저희 LK그룹은 앞으로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숙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시각 호텔 밖 차가운 보도블록 위 미희와 정아는 쫓겨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안에서 들려오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정아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나 봐. 미희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의 불빛이 그녀들을 더욱 초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부인들, 유명한 예술가들, 그들은 진심으로 영숙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옷차림이나 가방을 보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준 회장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녀가 가진 온화한 품격만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파티가 끝날 무렵 강준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힘이 나는구나. 영숙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강서방, 네, 고맙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아닙니다. 어머니는 원래 빛나는 분이셨어요. 그동안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강준이 영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리무진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거리에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전당포,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미희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쳐주나요? 미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몇 달 전 그토록 자랑하던 에르메스 버킨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광택을 잃고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주인이 돋보기를 끼고 가방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심드렁한 표정이었습니다. 에이, 사모님. 이거 관리가 영 안 됐네. 가죽도 울고 여기 얼룩도 있고 값 많이 못 드려요. 아니, 이게 얼마짜린데. 산지 얼마 안 된 거라고요. 미희가 발끈했지만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싫으면 도로 가져가시든가요. 요즘 이런 거 들고 오는 분들 많아서 우리도 재고 넘쳐요. 미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했습니다. 남편 병원은 영업 정지를 당했고 밀린 세금을 내느라 집이며 차며 다 팔아치운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과거의 영광뿐인 이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주세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세요. 미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인이 건네는 몇 장의 지폐를 받아들고 그녀는 도망치듯 전당포를 빠져나왔습니다. 길거리 전광판에서 뉴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LK그룹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 나눔 재단 설립. 이사장의 김영숙 여사 취임. 미희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전광판 화면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영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보석도 명품 옷도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를 곱게 빗어넘긴 모습. 하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김영숙. 미희는 멍하니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친구. 시녀 취급하며 함부로 대했던 친구. 하지만 지금 영숙은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서 세상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미희의 손에 쥐어진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바람에 날려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LK그룹 희망 나눔 재단 사무실. 영숙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결제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드시고 하세요. 직원이 따뜻한 차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한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사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신다고 관절이랑 활력에 좋은 프리미엄 홍삼 챙겨 드시라고요. 이게 면역력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 최고라네요. 어휴, 강서방도 참. 내가 무슨 환자라고. 영숙은 투덜거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위의 세심한 배려가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강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바쁘시죠? 아니야. 어서 와라, 강서방. 안 그래도 지금 막 쉬려던 참이다.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를 맞이했습니다. 강준은 영숙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 재단 일 맡아달라고 했을 땐 못하겠다고 손살에 치시더니 그러게 말이다. 내가 평생 살림만 했는데 이런 거창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겁이 났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보람이 있더구나.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제는 보육원에 다녀왔어. 아이들이 내 손을 잡고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 그게 어머니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강준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비위 맞추느라 내 인생이 없었어. 그게 우정인 줄 알았고 그게 내가 살 길인 줄 알았지. 근데 다 부질없더라. 영숙이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가짜였어. 진짜 품격은 남들이 알아주는 명품 가방이 아니라 내 스스로 당당해지는 데서 오는 거였어. 맞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그 누구보다 품격 있으십니다. 강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지난 창립기념 파티 때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레드카펫 위에서 강준과 영숙이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거 잘 나왔네. 영숙이 액자를 받아들고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볼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어머니 곁에는 항상 제가 있고 제 안에 지연이가 있다는 걸요. 저희는 어머니가 행복해지시는 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름과 아픔이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의 집에서 조촐한 가족 식사가 있었습니다. 강준과 딸 지연, 그리고 영숙이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영숙이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지연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많이 먹어. 재단일 바쁘다고 핑계대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네. 아냐, 엄마가 멋지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힘이 나. 나중에 우리 애 태어나면 할머니 자랑 엄청 할 거야. 지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이니? 어머, 세상에. 영숙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준도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장모님. 이제 진짜 할머니 되시네요. 그래, 그래. 너무 좋다. 우리 집에 복이 넝쿨째 들어오는구나. 영숙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용기.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삶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간 뒤 영숙은 혼자 베란다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름들. 미, 정아, 진주애.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50년의 세월. 미운 정 고운 정이라며 붙들고 있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였습니다. 영숙은 단호하게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하나, 둘. 이름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이름까지 지우고 나자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텅 빈 주소록.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연들, 새로운 희망으로 채울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영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 놓인 찻잔 세트를 꺼냈습니다. 예전 친구들이 오면 늘 그녀가 차를 타고 그녀가 설거지를 했던 찻잔들이었습니다. 영숙은 가장 예쁜 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향긋한 제스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누구를 위한 차가 아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차 한 잔. 한 모금 마시자 따스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로소 찻잔이 바로 놓였습니다. 뒤집혀 있던 그녀의 인생도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영숙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창틀을 넘어와 그녀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재단에 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차를 대접해야겠다고 영숙은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느라 정작 나를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영숙님이 뒤집힌 찻잔을 바로 세우고 진짜 행복을 찾았듯 우리 구독자님들의 인생 이막도 향기로운 차처럼 따스하고 품격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